제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놨어요. 저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때 독서 모임 모집글을 딱 보고 제가 좀 힘든 시기에 있었는데 딱 운명처럼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 독서 습관으로 인생을 바꾸는 우리 다독이 분들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호 다독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었나요? 네, 읽었는데 제가 지금 3살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육아하면서 힘든 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육아서를 위주로 읽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육아서를 많이 읽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육아서는 비율을 확 줄였고 이제 저를 위한 독서를 하고 있어요. 알리사님을 만나고 독서 습관 모임을 시작하면서 나를 위한 독서를 시작하게 됐어요. 나를 위한 독서라고 하면은 어떤 류의 책을 읽으시나요? 자기계발서를 처음 읽게 됐거든요. 초점이 아이한테 가 있었다가 이제 나를 위한 성장을 위한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매일 책을 읽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 4월부터 본격적인 나를 위한 독서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서 딱 20페이지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평균 100페이지 정도씩 읽는 것 같고 또 책을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3-4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4시간? 네. 지금 이제 독서 습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습관이 만들어지기까지 며칠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나의 습관으로 굳혀지기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효진님만의 독서 습관 만드는 팁이 있나요? 책을 항상 제 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지니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습관인데 책을 하루 분량을 꼭 채워야겠다는 게 나만의 약속을 한 뒤로는 그 분량을 꼭 채우기 위해서는 책을 꼭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버려지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뭐 어디 갈 때 잠깐 기다리는 시간 이럴 때 책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루에 읽어야 되는 최소 분량을 읽게 돼서 이제 책을 어딜 가면 안 들고 다니면 좀 불안해지고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습관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갖고 오신 건가요? 책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하면 종이책을 읽으신다는 건데 전자책은 안 읽어보셨어요? 네, 원래 출퇴근할 때는 전자책으로 읽었었어요. 출퇴근길에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편리하게 전자책을 읽었었는데 종이책을 읽다 보니까 전자책은 또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면 종이책과 전자책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는 이제는 전자책으로 못 돌아갈 만큼 종이책을 선호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메모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진짜 더럽게 읽거든요. 여기에 제 생각을 적지 않으면 불안해졌어요. 그만큼 제 습관이 된 거예요. 책을 읽을 때 항상 꼭 메모를 해야 되고 메모를 하지 않으면 읽는 것 같지 않고 좋아하는 페이지는 이렇게 접어가면서 읽기도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종이책을 지금은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종이책을 선호한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저랑 같이 나를 찾는 독서 습관이라는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하신 지 몇 달이나 됐죠? 3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4기였어요. 1기부터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책을 혼자 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혼자 읽지 않고 왜 7, 8개월이나 연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책 읽는 게 혼자서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혼자 읽다 보면 되게 외롭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단순 내가 읽은 거를 인증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 뿐인데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하니까 훨씬 재밌고 소속감도 느껴지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고 훨씬 생각이 확장되고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임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랑도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혀 나눌 수 없어요. 생각보다 책 읽는 사람이 없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엄마들이 육아서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읽는 엄마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하고도 책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생각보다 책을 읽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지 않아요. 이제 책을 읽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면 훨씬 재밌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해요. 진짜 주변에 책 읽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럼 이제 제 모임을 처음 가입하실 때 가입비가 저렴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처음 내가 이 돈을 내고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가장 큰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독서 모임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알리사님 계정은 꾸준히 보고 있었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독서 모임을 신청을 하게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알리사님 계정을 보면서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팬심이 생겼었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때 그냥 했어요. 그냥 하게 된 습관 모임인데 그러면 이 습관 모임을 7, 8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 모임이 효진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놨어요. 저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때 독서 모임 모집글을 딱 보고 제가 좀 힘든 시기에 있었는데 딱 운명처럼 계정 피드에 뜬 걸 보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독서 모임에 신청을 한 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터닝 포인트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을 180도 바꿨다는 의미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를 위한 독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좀 인생 한탄자였어요. 세상을 되게 우울하게 보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굉장히 밝아 보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게 아마 제 생각이랑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습관 모임이 매일매일 책을 읽는 힘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그죠? 이제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습관을 만들려면 그만큼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책 읽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시나요?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서 책을 읽으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변한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보내고 나면 지저분한 집을 치워야죠. 또 없는 집안일을 하고 티도 안 나는 그런 일에만 온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제는 나만의 시간이 딱 주어지면 무조건 저를 위해서 써요. 그게 저는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독서에 쓰는 거고 전에도 책을 틈틈이 읽긴 했는데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1시간 일찍 일어난다든지 아이를 재우고 1시간 더 책을 읽다 잔다든지 가끔씩 틈이 날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아빠가 목욕을 시켜준다고 욕실 데리고 가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또 그 사이에도 치워야 돼요. 근데 이게 치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시간이 나면 무조건 1순위가 책. 아싸 나 내 시간 생겼다. 빨리 책 읽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틈틈이 머릿속에 1순위를 나를 위한 독서를 두니까 시간이야 쪼개고 만들면은 하루 읽어야 되는 최소 분량은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사실 5분, 10분이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근데 그 시간에 책을 읽으시는 네. 거잖아요. 5분 10분이 모이니까 커지더라고요.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이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을 읽으면 왜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를 위한 독서를 하기 전에는 인생 한탄자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슬픈 이런 감정에 되게 압도되어 살았어요. 그 이유가 생각이 고여 있었거든요. 아무리 혼자 생각을 해도 그냥 똑같은 생각만 계속 하는 거고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으면 되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확실히 책을 쓰신 분들은 저보다 앞서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이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엄청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주변에 변화가 또 생기지 않나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크게 깨닫는 게 주변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저만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주변은 그대로인데 똑같은 주변 환경인데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졌지? 내가 이렇게 어두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지? 이런 걸 요즘 크게 느끼고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굳이 달라진 주변 환경을 꼽자면 저희 남편이 독서량이 1년에 0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를 위한 독서를 하면서 독서를 진심으로 하고 막 책을 쌓아놓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읽는 모습을 옆에서 보다가 자기한테도 책 추천을 해달래요. 저한테 영감이 컸던 책들을 몇 권 추천을 해줬는데 갑자기 한 달에 2권 정도씩은 읽더라고요. 책을 남편도 읽다 보니까 좀 습관도 좀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습관책을 다 읽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요. 엄청 큰 변화잖아요. 네.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작은 행동이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 시간에 더 존중받는 느낌? 제 그 시간을 진심으로 사용하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 읽을 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책을 읽으면 아이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네.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와서 보고 원래 제가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는 책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집안 곳곳에 그냥 놓여 있어요. 그래야
그래야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가 되게 관심 있게 책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내가 책 읽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서 보겠구나 하면서 그냥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 좋은 교육이지 않나 싶습니다. 효진님은 더럽게 책 읽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인스타도 보면은 이렇게 막 더럽게 읽는 적들이 있는데 그렇게 메모를 하고 형광펜을 치면서 읽는 이유가 있나요? 좀 붙잡고 싶어가지고 떠오르는 생각을 적기도 하고 공감되는 부분은 그 밑에 맞아 막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가끔 욕도 써놔요. 그러면서 질문도 던져보고 그렇게 좀 책이랑 놀이하듯이 저도 처음에는 되게 깨끗이 봤었거든요.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진짜 깨끗이 봤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왜 깨끗이 봐야 되지 싶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종이 책일 뿐이고 다이어리일 뿐인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장은 그 밑에 바로 그냥 따라 써보고 날짜도 꼭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쓴 날짜. 다음에 딱 펼쳐봤을 때 이 날짜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책이랑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욕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제 습관 모임에서는 한 줄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때 힘들지 않으셨었나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고 또 책에 있는 문장을 쓰면 안 되잖아요. 한 줄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너무 쉬워요. 그럼 지금 한 줄 글쓰기 쓸 때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쓰세요? 그 분량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줄 글쓰기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제가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뭐 20페이지를 읽으면 20페이지를 읽고 머릿속에 남는 걸 한 줄로만 적는 거예요. 두 줄이 되면 안 돼요. 좀 짧게 쓰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이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줄 수 있다면 팁은 이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써도 되거든요. 그냥 느낀 점, 가져가고 싶은 내용 아니면 요약해서라도 쓰면은 이게 한 줄 한 줄이 매일 모이다 보면 한 권은 진짜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마음대로 써라. 한 줄 글쓰기는 이렇게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효진님만의 독서법이 있다면 딱 3가지만 꼽아주세요. 다이어리처럼 쓰기. 그냥 일기를 써도 되고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냥 쓰고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바꾸고 싶은 단어는 바꿔보기도 해요. 나한테 적용할 부분. 예를 들어 인간관계면 저는 뭐 부부관계로 단어를 바꿔서 읽어본다든지 나중에 재독하게 됐을 때 아니면 인스타에 북스타그램을 올리게 됐을 때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마음껏 접어놔 이렇게 읽고 있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다이어리처럼 마음껏 일기처럼 써라. 문장 바꾸기. 지금 상황에 맞는 문장을 바꿔서 나한테 그대로 적용시키기. 나중에 재독했을 때 펼쳐보기 쉽게 접어놔라. 책이 효진님한테 어떤 의미가 됐는지 궁금해요. 책은 친구? 좀 이상해 보이긴 한데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책이 친구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만큼 책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느껴요. 책이랑 놀 때 제일 재밌고 위로도 많이 받고 조언도 굉장히 많이 받고 용기도 받고 친구이자 인생의 멘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생긴 꿈이 있나요?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작가님을 이제 알게 된 이후로 특히 또 제가 이 책으로 굉장한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저도 인스타그램에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좀 이렇게까지? 라고 싶을 정도로 제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받았어요. 저 눈물 나요. 뭐 이런 DM도 오고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분들 댓글을 받으면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이거다. 나도 이 책으로 다시 살아났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을 한 권 써보고 싶다. 제 경험을 살려서 책을 읽기 전에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써보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감히 가질 수 없는 꿈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조차도 한 적이 없거든요. 작가나 뭐 다른 크리에이터나 이런 거는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똑같이 저도 이제 책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효진님도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걸 보니까 무조건 잘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뤄내시길 응원할게요.